관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세요? 꼭 근데 밝히시죠.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젊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관장님은 훨씬 더 젊으신 것 같습니다. 세련되시고요. 저 우리 참 아들하고 같으세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미 딱 살펴봤는데 그래요? 같은 아이고, 분이더라고요. 예. 아드님도 훤칠하게 잘생겼습니까? 네. 아이고. 제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시고 난 다음에 미술관이 좀 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미술에 대해서 많이 문외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거는 갖고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도 그런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술관의 문턱이 굉장히 높죠. 어렵고. 그런데 우리 관장님이 생각하시는 포스트 뮤지엄 찾아가는 것, 또 사람을 위한 미술관, 관객 중심의 미술관, 전시가 위주가 아니라 이런 것들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성과를 거두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포스트 뮤지엄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포스트 현안 보고 좀 하죠. 지금 제가 좀 들어와서 처음 이렇게 업무 보고를 봤는데요. 대부분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대충 페이퍼를 보면 무슨 일을 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페이퍼를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어떤 미술품이 어떻게 돼 있고 왜 전시가 돼 있고 기획은 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서 다음번에는 죄송합니다만 좀 번거로운 일이 되겠습니다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각자료. 예, 시각자료를 가지고 우리 충분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충 그래도 우리가 공감하고 네, 좀 네.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저희가 이해해야지 그것에 대한 필요성과 예산의 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가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전부 다 포함해서 아름다운 미인들이 계셔서 좋습니다만 가장 오래 여기서 근무하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예를 들면 흔히 말해서 우리 미술관이나 이런 데 보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큐레이터라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하시는 기획가들 이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또 여기 보니까 임기제 학예관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곳에 좀 종사하시는 분들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큐레이터가 학예사하고 계약직 둘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예사는 계속 평생 본인이 원하면 계속 여기서 일을 하는 거고 계약직은 참 임기제 학예관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평생을 임기를 보장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임기제 학예관이라고 제가 받은 게 있어요. 네. 이게 계약직이라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계약직이죠. 평생 우리 세마에 그러니까 평생 동안 있으면서 쭉 이걸 관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느 분이 계시는 거죠? 지금 학예사가 있는데 우리 제일 오래된 안녕하세요. 몇 년이나 되셨어요? 계신지? 9년째 되십니까? 지금 직급이 어느 직급이세요? 학예연구사. 그러면 우리 행정등급으로 하면 한 5급 정도 됩니까? 6급입니까? 6급 상당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위에 등급들, 5급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임기제로 운영이 되네요, 거의? 네, 그렇습니까? 과장들은 대부분이 임기제입니다. 자, 저는 좀 그 문제를 좀 삼고 싶은 면이 그런 면입니다. 시립미술관이 관장님이 오시면 많이 좀 바뀌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우리 관장님께서는 포스트 뮤지엄 하시겠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립미술관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미술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떤 기조라 그럴까요? 우리가 표방하는 바 이런 것들을 꾸준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체성일 텐데요. 그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정체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과연 잘 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약직으로 오셔서 예를 들면 한 2년 계약직 하시고 거기다 뭐 보수도 형편없지 않습니까? 사실 많지는 않죠.
그런 분들이 오셨다가 또 떠나시면 또 바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것들을 가져오는 건 좋겠지만 그래서 서울시립미술관이라고 하면 적어도 뭐 아주 보수적이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정체성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우리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박준영 위원님 말씀이 정말 전적으로 동일하고요. 지금 우리가 일반 공무원들, 파견 공무원이 한 3분의 2, 또 3분의 1이 전문직인데 그 3분의 1도 계약직하고 학예사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 여러 섹터가 공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런 실무적인 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약직 큐레이터들 경우에 2년 그렇죠. 계약이지만 5년까지는 큰 탈이 없으면 네. 연장이 네. 됩니다. 계약 네, 기간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새롭게 신규로. 오픈콜을 통해서 네, 또 그렇죠. 다시 들어올 수가 있죠. 네. 그런데 학예사가 기본적으로 미술관의 앵커죠. 우리 같은 사람은 과객이고요. 예. 그래서 앵커가 튼튼해야지 미술관이 발전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작년에 북서울관을 오픈하면서 본부의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해서 학예사들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례가 반반이 전에는 훨씬 예, 극소수였는데 알겠습니다. 반반돼서 훨씬 자, 이제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짧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앵커라고 말씀하시니까 앵커를 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 정도의 어떤 중심을 잡아가실 분들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네.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연구해서 만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잘 문외한입니다만 서울시립미술관 가서 본 작품 중에 청경자 네. 작품이 계세요. 제가 고흥 출신인데 고흥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데 보니까 항상 2층에 상설로 돼 있어요. 이제 뭐 장소도 옮길 수 없는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큰 기획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꼭 좀 단절돼서 이렇게 가야 되는 구조가 있는데 이런 문제와 더불어 이번에 이제 저작권법이 통과되면서 이걸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죠. 제가 공공누리라고 하는 거 아시죠? 홈페이지 공공누리라고. 누리. 유리요? 누리라 우리 관장님 모르시는가 본데 공공누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율이요? 율. 누리. 룰. 예, 공공누리. 그러니까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예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라고 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지금 저작권을 갖고 있는 청경자 작품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공공누리에 가서 쳐봤어요. 쳐봤더니 여인상하고 그라나다의 도서관장 두 작품은 출처가 대한민국 예술원으로 돼 있으면서 두 작품이 지금 출처가 돼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우리가 이걸 저작권을 계속 가지고 있기 위해서 청경자 씨의 큰 따님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공문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으면 똑같이 공공들이 또 올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이제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어떤 법의 취지에는 맞을 수 있으나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중요한 자료를 조금 값어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상황이? 물론 이제 공문을 발송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공문 이후에 혹시 그쪽에 답변이 온 게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 서울시에서 그것을 지금 우리 관장님이 관여한 바는 없습니까? 그 관련해서? 서울시가 시가? 관여하고 있는데 그냥 자, 근데 제가 말씀하시겠습니다. 서울시가 시는 이 어떤 작품 또 이 작가와의 연계성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힘듭니다. 사실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야지 이 문제도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공문 한 장 던졌다고 해서 사실 뭐 관리 소홀 때문에 다시 저작권 돌려주시오, 회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졌던 분이 쉽게 공문 한 장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미술계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좀 이런 면이 있으니까 좀 감안해 달라라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반드시 좀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자, 시간이란 한번 마지막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우리 서울시장님께서 앞으로 4년간 하시겠다고 1조 한 6천억 정도를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교육서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교육서울 프로젝트에는 우리 관장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핀란드에 있는 아난달로라고 예술교육센터를 같은 곳을 서울 시내에 앞으로 4년간 10군데 정도를 만들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이제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술교육센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민미술 아카데미 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체험하고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을 훨씬 더 잘 만들어내고 전문가들을 그곳에 배치해서 만드는 것이 아마 중요한 센터의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사항이라든지 한 게 있나요? 서울시랑 혹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직접 논의는 없고요. 우리 미술관이 할 수 있는 일로 시민 큐레이터 양성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을 하고 예산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시장님과 시정 질문도 네. 하면서 저는 꼭 네. 이런 부분에 적어도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말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충분히 녹여서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유관기관 협의체를 좀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협의체에 반드시 시립미술관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좀 건의해서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사업계획서 제출하시죠? 네. 사업계획서 2011년부터 14년도까지만 좀 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